이렇게 선형근사식을 다루다 보면 또 빠짐없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미분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미분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근사식을 우리가 앞서 약속을 했었죠. 자, 1차 근사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1차 근사식을 다룰 때, 자, 요 점을 A라 놨었고요. 이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을 델타 X라 놨을 때, 요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고요. 그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이 노란색이 접선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A 더하기 델타 X였었죠. 원래는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 이 노란색 점에다 대입한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L, A 더하기 델타 X를 계산해서, 물론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편차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A 더하기 델타 X를 만약에 X라 놓는다면은, 그러면 요 식은 fx 대신에 lx, 여기 x로 바뀌겠죠. fx를 대신 lx로 근사시키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수해서 한번 볼까요? fx는 근사적으로 lx로 대신할 수 있고요. lx가 의미하는 바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었죠. 그래서 fx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lx는 lx가 접선이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그리고 x 마이너스 그리고 a,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하얀색 곡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 fx였었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 좌표인데 여기다 a를 대입해야죠. y 마이너스 y 좌표인데 넘어왔으니까 이것이 fa가 됐어요. 앞에서 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FA를 좌변으로 이해해 볼까요?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FA는 그러면은 근사적으로 F'A 그리고 X 마이너스 A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때 얘가 뭘 뜻할까 하고 봤더니 A에서 함수값 FA가 있고요. fx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편차예요. 요만큼의 편차. 우리는 요만큼의 차이를 x축 증분이라 얘기를 하고 델타 x를 썼다면 요만큼의 차이는 fx에서 fa를 뺀 이만큼의 차이는 y축 증분 델타 y로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다시 쓰면 델타 y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델타 y가 오른쪽에 이 값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A 같이 쓸 것이고요. X-A는 자, X에서 A를 뺐으니까 이것도 델타 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델타 X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델타 Y는 Y의 증분 또는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은 F'A 곱하기 델타 X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진 않고요. 여기 이미 근사적이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F'A 그리고 델타 X를 우리가 이것을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Y의 미분이라는 뜻에서 DY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Y의 미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Y의 미분 디퍼런셜이라 합니다. 디퍼런셜이에요. 자, 그래서 y의 미분이란 말이고 이건 뭡니까 하면 얘는 y의 증분 인크리먼트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다르죠. 따라서 델타 y는 dy와 근사적으로 비슷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델타 y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차를 나타냈습니다. 이 차이가 dy, y의 미분하고 비슷하게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y의 미분은 정의예요.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하자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델타 x는 그냥 보통 dx로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델타 x를 dx로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델타 y와 dy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델타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면 d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dy예요. 그러니까 델타 y는 이거라면 dy는 요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요. 근데
델타 x하고 dx는 그냥 같은 걸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y의 미분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dy는 f'x 도함수에다가 x의 미분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이고 dy는 f'x d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아래로 블록이니까 접선이 곡선 아랫부분에 있고 이 교재 그림은 위로 블록이다 보니까 접선이 곡선 위에 그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dy가 돼요. 여기가 접선까지의 수평선과 그리고 이렇게 세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바로 요 간격, 접선까지의 요 간격을 dy라 쓰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dy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곡선까지의 거리가 델타 y예요. 여기 곡선까지의 거리가 델타 y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y와 dy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델타 x하고 dx는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란 말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근데 이 미분은 주로 뭐 하려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면 미분은 보다시피 근사각 계산할 때 역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오차 또는 이제 오차를 계산할 때 오른쪽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x가 2에서 2.05까지 변할 때 델타 y하고 dy 값을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델타 y 값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에서 2.05까지 델타 y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델타 y는 두 점에서 함수값의 차를 나타냅니다. 2.05에서 2를 대입한 값을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2.05 놓고 2를 놓고 다 빼버리면 계산 결과를, 책에 있는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빼니까 얘가 0.0717625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dy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볼까요? dy는 f'x dx예요. 자, 이제 f'을 구해볼까요?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리고 dx예요. 자, 이제 이 식에다가 x 이퀄 2라는 한 점에서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x 이퀄 2일 때 dy를 다시 계산하니까 여기다 다 2를 대입합니다. 2는 4, 3, 12, 2는 4 마이너스니까 2, 14. 그리고 델타 x 값은 이 dx는 델타 x와 똑같습니다. 이 델타 x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편차를 나타냅니다. 2에서 2.05까지 변했으니까 0.05가 됩니다. 0.05. 자, 이걸 계산한 값이 얼마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4, 5, 20 그리고 0.7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dy가 0.7이에요. 근데 잘 볼까요? 당연히 값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델타 y는 직접 다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dy 값은요. 이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았을지라도 얼추 비슷하다. 즉 소수점 첫째 자리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정밀도 높은 것을 계산하길 원한다면 당연히 이걸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그 정도만 관심이 있다면 이걸로 계산해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2에서 2.01까지 변할 때 델타 y하고 dy 값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예문을 같이 계산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편차가 0.05지만 이 편차는 0.01에 불과합니다. 자,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처럼 f2.01-f2를 직접 계산을 해요. 그거 계산했더니만 0.14070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y 값을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요. 요 계산해 보면 여기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얘네들을 계산한 것은 뭐냐면은 요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달라집니다. 여기 앞에는 14인데요. 요게 달라지잖아요. 2.01에서 2까지 편차는 0.0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01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은 여기가 0.14가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일치했는데 이 편차가 더 작으니까 델타 x가 더 충분히 작아지니까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 보장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뭐 요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해도 갔다고 해도 무방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델타 x가 충분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델타 y를 dy를 이용해서, 즉 y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근사적으로 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을 계산을 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문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9의 반지름을 측정한 결과 21cm이고 측정할 때 최대 오차는 0.05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자, 9를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9의 반지름을 계산합니다. 9의 반지름을 R이라 놨을 때 R을 측정한 결과가 21cm인데 최대 오차는 얘기니까 델타 R 또는 DR로 쓸까요? DR은 이것이 0.05cm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반지름의 값을 이것을 사용한다면 9의 부피를 계산할 때 최대 오차는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9의 부피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 9의 부피는 V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린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독립변수, 델타 x가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는 델타 x를 쓰나 dy를 쓰나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은 그 최종 그 함수값의 차잖아요. 델타 y는 이 dy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v의 모양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f를 미분하고 독립변수의 그 증가량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여기에서 똑같이 얘네들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dv를 계산할 때 얘를 미분합니다. dv, dr 그리고 dr이에요. 자, 이제 v를 r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4파이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dr이나 델타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dr이 됐어요. 이때 r은 21cm가 돼야 되고 델타 R 또는 dr은 0.0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dv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21의 제곱. 이건 계산한 결과는 교재를 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0.05를 계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9의 부피를 구할 때 최대 오차니까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보다시피 a 더하기 델타 x를 넣은 값에서 a를 넣은 값을 뺀 것이 그게 오차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 오차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그 오차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 값으로 계산한 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볼게요. 4파이 21의 제곱 0.05를 계산한 것이 대략 277 이렇게 되네요. 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는 277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단위는 이게 센티미터니까 여기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의 오차가 있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최대 오차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오차가 270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상대 오차를 많이 다룹니다. 상대 오차의 정의는 V분의 dV로 정의합니다. V분의 dV로 상대 오차를 약속하게 되고요. 부피 V는 3분의 4파이 R의 3승, 그리고 dV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4파이 R의 제곱 dr이었으니까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요 말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피에 대한 상대 오차는 반지름의 상대 오차의 3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직접 다 계산을 해보니까 반지름의 상대 오차를 계산하니까 0.0024였고요. 그 다음에 3배를 했으니까 0.007 이와 같이 됩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 오차는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앞서 우리가 직접 계산했을 때 되게 커 보였는데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 퍼센트로 얘기하면 0.7%의 오차를 갖게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 근사식이라는 말과 그리고 미분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었는데요. 자, 두 개의 용어는 사실 뗄 수 없는 관련 있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계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필산할 때 근사적으로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3장 11절 쌍곡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